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새우르륵 빠져나가는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뒤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각 말입니다. 한때 안정된 삶과 명확한 계획,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뜨고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으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고요한 골짜기를 걷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감히 소수의 사람만이 용기를 내어 발을 들여놓는 길로 당신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바로 다시 일어서는 재건의 길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피상적인 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믿음과 두려움,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깊이 있게 시작되는 심오한 종류의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저희 가족은 정말이지 식탁에 올릴 음식조차 충분치 않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은 으스스하게 고요했고 어머니는 방에서 울고 계셨으며 저는 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깊은 수치심 때문에 배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물질적인 것을 잃으면 그 부재를 느끼지만 존엄성을 잃으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날 저는 부엌 바닥에 앉아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어떤 이론이나 책, 어떤 간견으로도 줄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누군가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더욱 깊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내버려 두었던 걸까? 고통과 감사함 사이에 매달려 있던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심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삶이 그저 무언가를 잃거나 얻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당신이 겪는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바꿀 때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겪는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진정으로 잃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이 갑작스러운 몰락을 겪었거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갈등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지 않아 라는 끈질긴 느낌,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 다시 시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마 당신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왜 나에게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나는 내 스스로 기회를 망치는 걸까? 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무엇인가가 나를 뒤로 끌어당기는 기분이 들까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질문은 결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였습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그리고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코칭하면서 발견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과 바닥에 머무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감정적인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 중 약 100분의 80이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신의 감정이 취약하다면 당신의 운명 또한 필연적으로 그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질문은 이것이 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인가? 세상이 당신의 외부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당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해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오래된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깊이 뿌리내린 내면의 믿음과 마주하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고 당신의 이야기가 추락의 장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도전 하나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시도하기도 전에 몇 번이나 포기하셨습니까? 자기 의심이 당신의 실제 잠재력보다 더 현실적이고 분명하게 느껴져서 몇 번이나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을 뿐인데 당신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몇 번이나 확신했습니까? 이것 하나는 제가 당신에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추락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추락은 단지 당신이 훨씬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움직임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진정으로 관찰할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세요. 다음 부분에서 저는 감정을 힘으로, 고통을 목적으로, 혼돈을 수정처럼 맑은 명확함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줄도 몰랐던 바로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지점에 다다르면 당신 안에서 놀랍도록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갑자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정과 상당한 성과를 얻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대에 서고 사람들이 저를 영감이라고 부른 후에도 혼자 생각에 잠겨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면의 싸움이 여전히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위대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더라도 당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존재한다면 조만간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결정을 방해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기회를 파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내면의 것을 완전히 무시한 채 외부에 있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제심리학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유물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더 많이 벌어도 통계적으로 3배 더 높은 확률로 재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보다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계획을 몇 번이나 미루셨습니까? 오직 당신만이 진정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외부의 승인을 몇 번이나 기다리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다가 기다림이 가장 조용한 형태의 자기 파괴라는 것을 너무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수년 전 어떤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훨씬 전에 제가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며 제 지식을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당시 저에게는 엄청나게 느껴지는 액수, 소중한 몇 달러 정도를 겨우 모았고 그 모든 한 푼 한 푼을 세미나에 참석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제 모든 부분이 너무 위험하다. 모든 것을 잃고 간절히 벗어나려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작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마법 같은 공식을 건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재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피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헌신하고 지쳐 있을 때도 계속 나아가는데 헌신하며 원하는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데 헌신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신에게 진심 어린 요청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공감하고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내면에서 진정으로 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것은 작은 몸짓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 콘텐츠가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찾으며 당신과 같은 이야기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단순히 비디오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헌신하는 강력한 개인들의 사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마 당신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당신은 오래된 죄책감, 진정 당신의 것이 아닌 책임감 또는 너무나 무거운 기대감을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관계, 직업, 기회를 잃었고 그 경험이 당신의 자신감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진정으로 당신의 과거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며 당신이 오늘날까지 불필요하게 짊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냉혹하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 지점까지 이끈 바로 그 패턴을 깨뜨리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성공적으로 재건한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석을 바꿀 때 당신의 정체성도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이 바뀌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그와 함께 변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비록 당신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감정적 통제력을 되찾고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는 제가 약속합니다. 당신이 이 다음 단계를 이해할 때 삶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감정적 통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과 추락을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돈이나 재능, 인맥이 아니라 감정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조차 흔들림 없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었음을 깨닫는다. 나는 탁월한 재능과 상당한 놀라운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우울증과 빚, 후회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수없이 봐왔다. 강력한 한 가지 예시로 선수 경력의 정점에 있던 앙드레 에거시를 들 수 있다. 그는 극심한 동기부여와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지만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연연하기보다 자신만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어쩌면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을지 모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끊임없는 불안감, 보이지 않는 압박감, 그리고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끝없는 의심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연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진정으로 삶을 재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다시 시작하기엔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자문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60% 이상이 자신의 재정적, 개인적인 삶에 깊은 불만족을 느끼며, 이는 정신건강, 생산성, 그리고 인간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현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이지 값싼 동기부여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존재하며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지점에서 착각한다. 대부분은 돈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내 삶이 바뀔 텐데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여도 명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당신의 감정 상태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종종 간단한 기법을 가르친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잠시 멈추고 3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나의 해석인가? 둘째, 이것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나를 제한하는가? 셋째, 이것을 바꾸기 위해 내가 취할 수 있는 작고 즉각적이며 실질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것을 매일 단 10분만이라도 실천하면 새로운 신경학적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의 힘을 재건하는 방법이다. 오늘 이 기법을 적용할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고 상상해보라. 죄책감, 후회, 두려움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오늘 내가 해결책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온전히 당신에게 달린 무언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프리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심지어 이전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인맥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각각의 작은 행동은 추진력을 만들고, 그 추진력은 가시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제 당신에게 하나의 도전을 제안하겠다. 내가 좀처럼 하지 않는 도전이다. 일주일 동안 당신의 안락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시작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하루에 적어도 하나씩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라.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자료 조사일 수도 있으며, 사업 시도 또는 가장 대담한 목표를 적고 그것을 달성할 방법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강렬하게 실행하라. 일주일이 끝날 무렵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작은 행동들이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은 언뜻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운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며 유산이나 외부 기회도 아니다. 그것은 감정 통제와 꾸준한 행동의 결합이다. 이것을 마스터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조차도 성장하고 창조하며 당신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다음 부분에서는 당신의 지원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관계를 강화하며 인간관계의 힘을 활용하여 개인적, 재정적 재건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왜냐하면 그 누구도 홀로 삶을 재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 가장 엄격한 규율, 그리고 가장 강한 감정적 강인함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신을 지지하고 믿어주며 당신의 비전을 공유할 사람이 없다면 그 여정은 훨씬 더 힘겨울 것이다. 나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다. 초기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계획과 전략을 구상했지만, 내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검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온 세상과 싸우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고, 실제로 그랬다. 그러다 나는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게 도전하고 영감을 주며 나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건강한 관계가 정서적 회복력과 재정적 성공의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더 낮고 더욱 단호한 결정을 내리며 심지어 더 오래 산다. 다시 말해, 삶을 재건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삶으로 허락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종종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불안감을 부추기는 유해한 관계들과 인연을 끊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고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상상해보라. 고립되는 대신 지지그룹, 온라인 커뮤니티, 멘토링,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서라. 이것은 승수 효과를 창출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성공으로부터 배우고 진정한 격려를 받으며 무엇보다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면화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역경을 기회로 바꾼 한 유명인을 기억하지만 여기서는 명성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므로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 또 다른 강력한 전략은 되돌려주는 것이다. 맞다. 당신의 삶을 재건하면서 누군가를 도울 방법을 찾아라. 연구에 따르면 너그러운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도파민과 옥시토신 수치를 증가시킨다. 이들은 행복과 웰빙에 연결된 호르몬들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당신 자신의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고받는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많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이 나를 거절하면 어쩌지? 만약 그들이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지? 만약 내가 나약해 보이면 어쩌지? 와 같은 질문들이 즉시 떠오른다. 이해해야 한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진실은 용기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만드는 모든 작은 연결, 당신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모든 발걸음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재건을 가속화할 것이다. 자, 당신에게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겠다. 마음을 열지 않거나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믿음으로써 당신은 이미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가? 도움을 받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이 닫힌 채로 남아 있었는가? 재건은 물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외부를 바라보고 아군, 멘토, 파트너, 그리고 성장의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이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 즉 감정, 행동, 연결, 그리고 의미를 하나로 묶어 이 재건을 진정하고 지속적인 번영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다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말이다. 일단 시작되면 재정적, 감정적, 그리고 개인적인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성장 주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수렴하는 지점에 도달했다. 감정, 행동, 연결, 그리고 목적.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재건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종종 돈을 벌거나 물질을 축적하는 데만 집중하고 진정한 번영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다. 수년 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진정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쫓는 듯한 거대한 공허함을 느꼈다. 돈과 성공은 단지 당신이 내면에서 키워내는 것들, 즉 에너지, 명료함, 집중, 그리고 의미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말이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들의 삶을 재정해야 할 기회가 찾아온다. 이것은 많은 유명인들이 성취한 것이다. 그들은 목적과 꾸준한 행동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길을 완전히 재건했다. 하지만 비슷하게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모든 도전은 성장을 위한 초대이고 모든 상실은 우선순위를 재정의할 기회이며 모든 두려움은 용기를 개발할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생각해보자. 오늘 당신이 하는 일 뒤에 숨겨진 목적은 무엇인가? 단지 편안하거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과 패턴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고 자신에게 투자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당신과 공명하는 유산을 건설할 의향이 있는가?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매일 무언가 다른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도전한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당신의 정신, 관계, 그리고 재정적 안녕을 강화하는 행동이어야 한다. 기억하라. 번영은 운도, 유산도, 우연도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들, 작고 꾸준한 행동들, 두려움에 맞설 용기, 그리고 상실을 배움으로 바꾸는 감성 지능의 연속이다. 모든 발걸음이 중요하며 모든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재정의한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 견고한 지원 시스템, 그리고 명확한 목적과 결합할 때 당신은 넘어짐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높이에 도달하게 하는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궤도를 창조한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당신이 바라는 삶은 당신이 지속하기로 선택한 에너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운에 의존하지 마라. 당신의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기반을 너무나 강하게 구축하여 당신의 결정이 필연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라. 그리고 당신의 결정이 향상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향상될 것이다. 이 현상은 앙드레 에거시 같은 운동선수부터 그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던 평범한 사람들까지 정말 각계각층의 수많은 이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나갈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힘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상실을 풍요로움으로 탈바꿈시킨 이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한 달 뒤, 6달 뒤, 그리고 1년 뒤의 과거를 돌아보며 나는 그저 버텨낸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욱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은 언제나 당신 내면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 힘을 깨워내기로 결정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되새기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재건의 여정은 결코 일직선으로만 나아가지 않으며 정해진 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 의식적인 모든 선택, 두려움이나 의심에 기꺼이 맞서는 모든 결단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완벽한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깨달으십시오. 당신에게는 어떤 상실이라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역량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며칠과 몇 달, 그리고 몇 년의 시간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숙고하고 온 마음으로 느끼며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거나 빼앗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당신이 선택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매 순간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정의하며 다시 찾아낼 기회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결과일 뿐입니다.